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3월이 다가온 지 이제 2주째가 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영상 10도 전후를 웃돌면서 날씨가 부쩍 따뜻해져서 오늘은 가디건만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아직 패딩을 놓지 못하겠어요. 또 꽃 중에는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노란 복수초입니다. 이 복수초 꽃은 자체 발효를 한대요. 스스로 언 땅과 눈을 뚫고 나와서 꽃을 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온기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온기로 춥고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을지언정 다 녹여버리고 나면 저마다의 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프닝 곡 이후에 들어보실 첫 곡은 BTS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여러분들의 봄날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BTS의 봄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강세황의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간 예술혼 특별전에 대해서 마저 소개해드리고요. 남은 시간이 있다면 또 다른 조선시대 화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강세황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강세황의 특별 전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세황은 조선시대 후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화가입니다. 시, 서화, 3절로 일컬어졌으며 높은 감시관을 지닌 서화평론가로도 명성이 있습니다. 표암 강세황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문인화가입니다. 개성지역을 유람하고 제작한 송도 기행첩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강세황이 살았던 조선 18세기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며 문예가 활짝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세상을 보는 눈과 생활 패턴이 빠르게 바뀌어갔던 역동적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서양 문물을 포함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눈떴고요. 개성이 가득한 저술과 예술 작품을 창출해냈습니다. 강세황은 예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 지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일구었으며 문예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비평가로서도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활발한 활동과 탁월한 안목은 임금에서부터 궁중의 화원, 제야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문예를 매개로 신분과 지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개별적 교류를 넘어 함께 예술의 지향을 공유하는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강세황은 18세기 예술계의 역동을 이해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화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3년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선 후기 대표 화가인 강세황의 탄신 300주년을 기념해서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간 예술혼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표암, 유고 등 집안에 대대로 오는 유물들과 송도 기행첩 등 산수화와 초상화, 사군자화 등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망라했고요. 그가 글을 남긴 다른 화가들의 작품도 선별하여 총 103점의 유물이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강현, 강세황, 강이호 초상 등 보물 6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시서화 3절, 18세기 예원의 총수로 알려진 강세황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 강세황을 통해 화려하게 꽃피운 조선 18세기 예술계의 역동을 살펴보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 전시가 열린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저도 10년 전에 이 특별 전시를 보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지만 문헌과 자료들은 그대로 있기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특별 전시에서는 강세황 예술 세계의 면모를 총 6부작으로 나누어 소개했다고 합니다. 1부의 주제는 문인 화가의 표상이었습니다. 70살의 강세황이 스스로 그린 자화상, 강세황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정조의 명으로 이명기가 그린 초상, 궁중화원 한종류가 그려준 초상 등 강세황 초상을 한자리에 모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초상화가 크게 유행하던 조선시대에도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자화상은 흔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자화상을 여러 점 그리고 자찬까지 곁들인 강세황의 자화상은 그의 강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종유가 부채에 그려준 강세왕 69살의 초상은 이때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작품이었다고 해요. 야외에서 한가롭게 앉아있는 자유로운 모습을 포착한 점에서도 조선시대 초상화 가운데 흔치 않았던 예입니다. 강세왕이 손자 강희대에게 준 것이라 스스로 적은 글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각별한 사연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자화상이 없었던 이유는 이러하다고 해요. 자화상을 그리려면 일단 그림, 미술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접 그릴. 또한 중요한 것으로 그 당시 초상화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위, 신분이 높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지위, 신분도 높으면서 또 그림 실력도 좋은 사람이 정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위와 신분까지 있으면서 그림 실력까지 겸비한 사람은 강세황이 유일했기에 그의 자화상이 정말 뜻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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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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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노래 들으시기 전에 강세왕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자화상을 그렸던 강세왕은 그림 실력도 갖추었고 신분, 지위가 높았다고 했는데 그는 신분 지위가 말년 때까지 정말 높았다고 합니다. 강세왕의 높아졌던 벼슬길, 관직 생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강세왕은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출세를 포기하고 32살 때 처가가 있는 안산으로 이사한 뒤 벼슬길에 올라 상경하게 되기까지 3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61살이 되던 1773년 뒤늦게 시작된 관직 생활은 한성 부판륜까지 올라갔고 70살의 이상 정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로소에 입소했으며 중국 사행의 부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건륭제를 아련하는 등 말년에는 남부럽지 않은 출세길을 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러했던 강세왕의 삶은 초상화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평상시 입는 옷에 오사모를 쓴 그의 자화상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차림새예요. 강세왕은 스스로 마음은 삼림에 있으면서 조정의 이름이 올랐음을 알겠다고 화면에 글을 써서 밝혔습니다. 출사와 은의를 동시에 지향하는 18세기 조선 문인의 정체성을 시각화한 매우 독특한 초상화입니다. 이는 초상화를 그리는 관행을 넘어선 문인 화가로서의 당당하고 자유로운 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2년 정조 6년에 제작된 강세황의 자화상 작품을 보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구나. 오사모를 쓰고 야복을 걸쳤으니 마음은 삼림에 있으면서 조정의 이름이 올랐음을 알겠다. 가슴에는 만권의 책을 간직하였고 필력은 오악을 흔드니 세상 사람이야 어찌할리 나 혼자 즐기노라. 노인의 나이 이르니요 호는 노죽이라. 초상을 스스로 그리고 화찬도 손수 쓰네. 이 작품에는 그림과 글 모두 강세왕이 직접 쓴 자화상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요. 털과 눈썹, 주름, 한오라기 다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정말 옷주름까지도 정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표암 강세왕, 시대를 앞서간 예술혼 2부에서는 가문과 시대라는 주제로 강세왕의 일생을 담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주 강시 문중에 전하는 강백년, 강현, 강세황 관련 자료들과 특히 관직 임명 교지, 각종 필목들, 유고 등을 통해 일생을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강세왕까지 3대가 연속으로 기로소에 들어가 3세 기영지가라 불린 가무엔의 위상을 김정희가 쓴 것으로 알려진 글씨를 통해 살펴봅니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강세왕의 예술가적 재능은 아들, 손자에게까지 이어져 강이오, 강이천, 강진, 대대로 화업을 이었던 사실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부 안에서도 젊은 시절의 기록이라는 챕터 안에서는요, 첨제 만필, 산향제 잡록, 국조 서법이 있습니다. 또 61살에 오른 벼슬길 챕터에서는 강세왕 영릉 참봉 교지와 강세왕 흥패 교지, 강세왕 한성 부우윤 녹패 등이 있습니다. 또 표암 유고, 문예에 대한 통찰 챕터에서는 표암집, 표암 유고, 서첩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의 명가 진주 강시에는요, 3세 기영지가, 강세왕 입기사서, 강세왕 시호서경, 강세왕 증시교지, 강백년 증시교지, 강백년 서각대, 설봉 유고, 백각선생 유고, 강현초상, 송하망폭도, 강안주유도, 묵국도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3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입니다.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Happy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걸 원했어 아마 내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 있어 시작이 좋아 hey.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I feel good 느낌이 좋아 feeling good feeling good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except for one thing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yeah.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 괜찮아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It's too new for me starting off the year alone 눈이 녹을 때쯤 봄 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둘이 걷던 곳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예언과는 달리 이제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 내 소원 시작이 좋아 yeah.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Yes I did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입니다. 표암 강세왕 시대를 앞서간 예술혼 제3부 주제는요. 문인의 이상과 꿈입니다. 3부에서는 안산에서 교유했던 여러 문사들과 화가들과의 만남을 살펴보았는데요. 30대 초반부터 안산에서 30여 년간을 살면서 강세왕은 처남 유경종과 어울리면서 서화 감시관을 키웠고 화가 허필과 어울리면서 합벽첩을 제작했으며 안산 지역에서 열리는 사회에 참석해서 훗날 안산 15학사라고 불리는 문사들과 시를 나누고 폭넓게 교유하면서 문예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교유 관계는 지상편도, 현정승집도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안산에서의 활발한 문예 생활을 거쳐 강세왕이 평생 문인화가로서 서화 수련에 힘썼던 삶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어려서부터 그림과 글씨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강세왕은 32살에 거주지를 안산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라면 누구나 과거 시험을 치르고 관직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지만 강세왕은 스스로 제야 생활을 택한 것이죠. 안산에서 처남 유경종, 문인화가 심사정, 허필 등과 유람을 다니고 함께 시를 짓고 글씨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문인화가로서 탄탄한 바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몇 차례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안산으로의 이주이고 두 번째는 영조의 배려에 감동하며 절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교유를 증명하듯 안산의 문사들과 함께 논일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서 그렸고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림을 그려 선물하거나 벗들과 함께 어울리며 합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안산에서 맺은 인연과 그로 인해 쌓아간 문예적 소양은 훗날 강세왕이 정조에게 고상한 풍류와 삼절의 예술이라 평가받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화보를 통한 수련과 대가의 방작을 모색했던 결과 강세왕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남종 문인 화풍을 자기화하여 개성 있는 문인화 세계를 이룩하였던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현정승집도는 강세왕이 조선 1747년, 영조 23년에 제작한 작품이고요. 지상편도는 1748년, 영조 24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마지기의 저택에 5마지기의 뜰, 연못이 하나 있고 수천 그루의 대나무가 있네. 집이 있고 누정이 있으면 다리 놓고 배도 띄웠네. 때에 따라 책과 술이 있고 노래와 음악까지 있도다. 그중 흰머리 날리며 앉아있는 한 늙은이. 이미 족함을 알고 있으니 밖에서 또 무엇을 구하랴. 새가 나무를 골라 편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개구리는 굴에 앉아 세상 넓은 줄 모르네. 영묘한 학과 괴이한 돌, 붉은 능각과 하얀 연꽃,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있구나. 때로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혹은 한 편의 글을 읊도다. 또 초당 한거도라는 작품도 있고요. 칠태 부인 경수 연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허필과의 합작으로는 노송도와 문방구도, 산수도와 균과 아집도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종 문인화의 습득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는 벽오 청서도, 방동 현재 산수도, 계산 심수도, 약즙 산수도, 초옥 한담도, 강상 조어도, 소정 유경도, 이금 산수도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4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어서 표암 강세왕, 시대를 앞서간 예술혼 특별전시 제4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행과 사생이라는 주제로 실경을 그린 강세왕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개성인 송도와 전라북도 부안, 금강산 일대 그림, 권룡제 천수연 가는 길에 만난 중국 풍경을 그린 그림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그림의 대상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 풍광이 아름다워서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지역을 찾게 된 강세왕과 그를 초대한 지인 사이에 각별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강세왕이 송도를 방문하고 그린 송도 기행첩에는 오수채와의 인연이, 지락와도에는 정택조와의 인연이, 우금암도에는 아들 강완과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강세왕은 진경산수는 그곳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림이라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시보다는 기행문이, 기행문보다는 그림이 낫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겸재정선이 금강산을 현장에 구별 없이 일률적인 기법으로 그려냈음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을 꾸밈없이 그대로 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 기행첩과 우금암도에서 보이는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구도와 묘사는 그러한 강세왕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금암도는 아들 강완이 부안 현감으로 재임할 시기, 강세왕이 이틀에 걸쳐 부안의 변산 일대를 유람하며 그린 실경산수화로 이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는 일반에 처음 공개되었던 작품이라고 해요. 강세왕이 영조의 당부를 듣고 절필을 선언했던 기간 중에 그려진 작품이면서 금강산처럼 즐겨 그리던 지역이 아닌 전라북도 부안 일대를 유람하며 남긴 유일한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우금암도는 1770년에서 1771년에 제작된 작품이고요.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산봉우리 끝에 바위 3개가 있어 높이가 모두 100여 길이나 된다. 가마를 타고 올라가니 바위 밑에 굴이 있었다. 크기는 백간의 집과 같고 깊이는 수십 길이 되는데 벽의 무늬가 종횡으로 나 있어 마치 화려한 비단 같았다. 이것이 우진골, 일명 우금굴이라 한다. 굴 앞에서는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옥천암이라는 세 글자가 걸렸다. 굴 앞에는 작은 난초가 있어 마치 굴을 둘러싼 듯하다. 강세왕은 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을 꾸밈없이 그대로 사생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통 동구도와 우금암도에서 보이는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구도와 묘사가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특별전시 5부에서는 다양한 화목, 청신한 감각이라는 주제로 소재와 채색 구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추구했던 강세왕의 면모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해당화 등 참신한 소재의 선택, 산뜻한 노란색, 푸른색 등의 감각적인 구사를 주목했다고 해요. 강세왕의 문인 필치와 감각적인 채색이 어우러져 독특한 미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는 매난 국죽을 한 벌로 그려 사군자의 의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품 난죽도권은 시원시원한 구성과 완숙한 필력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강세왕 사군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살의 고령에 몇 달이 소요되는 중국 사행을 떠나면서 그 여정 중에도 혹시 중국 화가들의 대나무 그림이 조선 그림보다 더 좋은 이유가 종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중국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았던 사실은 그림의 더 좋은 완성도를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화가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와 채색고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추구했던 강세왕의 화가로서의 면모는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해당화, 석류 등 참신한 소재를 선택하고 더불어 산뜻한 노란색, 푸른색 등의 감각적인 담체를 구사했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인으로서의 강세왕 특유의 유려한 붓질은 감각적인 담체에 적절한 구사와 어우러져 독특한 미감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강세왕은 스스로도 난초와 대나무 그림에 가장 자신 있다고 했는데요. 기법을 고민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사군자 그림이 주목되는 이유는 조선 화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매낭국죽을 한 벌로 그렸던 건데요. 사군자의 의미를 살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강세왕은 공영쇠락의 원리를 매화도에 투영하여 여백의 미감이 살아있는 묵매도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구성과 완숙한 필력으로 그려진 강세왕 사군자도는 그의 회화 세계에서 주목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요. 정말 사군자가 매낭국죽이 한 벌에 그려져 있고요. 석류, 복숭아 등 그 당시에 신비롭고 진귀하게 여겨졌던 과일들이 영롱한 색채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 부채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국화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침에 난초에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 가을 국화에 지는 꽃잎을 먹네. 바감이 그리다. 바위에 난초와 국화가 동시에 피었구나. 조화옹이 그린 그림인 것을 누가 믿으랴. 마치 봄나들이 나온 궁녀의 잔치에 태진과 비연, 한 무리가 온 것 같네. 이 그림을 보면요. 흔한 국화꽃 그림이 아닙니다. 바위에 난초와 함께 국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이에요. 여기서 저희는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6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입니다. 끝이라고 우리 다신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 아직 사랑하는데 더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너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나는 오늘도 한숨만 내쉬며 걷는다.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오늘 하루가 참 길어. 우리
그렇게 헤어지던 날 애써 웃음을 지었던 내가 참 바보 같죠. 그때 널 잡았었다면 지금 달라졌을까.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하루 종일 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를 품에 안고 싶어. 그날 그대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입니다. 표암 강세왕, 시대를 앞서간 예술혼 특별전시 6부에서는요. 당대 최고의 감시관이라는 주제로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보여주는 강세황의 비평이 담겨 있는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했다고 합니다. 겸재정선, 관아제 조영석, 현재 심사정 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 강세황은 친필로 화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지만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 비평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문예적 소양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세황이 남긴 화평은 감시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 한 줄 한 줄은 오늘날 조선시대 회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요. 강세황은 안산과 서울을 오가며 여러 문사들과 폭넓게 교유하고 함께 그림을 감상하면서 자신만의 감시관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한 경험은 문예적 소양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훗날 강세황이 절필하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던 시절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 비평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그의 평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강세황과 직접 교유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선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상 강세황과 교유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강세황에게 그림을 가져가서 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세황이 남긴 화평은 교유관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감시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세황의 뛰어난 감시관으로 그림의 소장가들은 강세황에게 그림을 가져가 화평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시와 문장, 서화의 재능을 보인 강세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 서화, 삼절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감시감까지 뛰어나서 많은 화가들의 작품에 화평을 남겼습니다. 그 화평 한 줄 한 줄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평을 넘어서서 조선시대 회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흐름을 엮어내어 18세기 화단을 조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김홍도의 그림 답상 출시도에 강세왕이 화평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이렇게 화평을 남겼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도리어 무한한 좋은 정치가 있음을 깨닫는다. 붓끝의 오묘함이 사람의 성정을 옮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한종유가 그린 정경순 초상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천하가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하고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였으니 젊은 날에는 송해의 범중엄 같은 기상이 있었다. 깊은 못 앞에 서 있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이 구절이 나오는 시경, 소민의 시를 항상 외우고 다녔다. 표암 쓰다. 이렇듯 강세왕은 조선시대 18세기 르네상스 시대에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남겼죠.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고 서양 화법을 가져와서 구도와 명암법을 자기만의 것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시, 서, 화에 모두 능한 사람이 정말 드물었는데 그러기에 김홍도의 스승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강세왕이 남긴 화평 덕분에 조선시대 문예 활동을 참고하는 중요한 문헌들이 되는 점, 그 점 또한 지금도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선시대 화가 강세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세왕의 특별전시도 되돌아가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